예, 우리 함께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음, 반가운 얼굴들이 좀 보이네요. 그래요. 잘들 지냈어요? 어, 원래대로라면은 이제 지지난주에 개강을 했어야 되는데 비전 플랜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공교롭게도 지지난주에 배치고사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비전 플랜 수업이 빠졌어요. 빠졌습니다. 2학년부터는 이제 그 시스템이 좀 바뀌어서요. 우리가 이제 매주 기존에 만났었는데 이제 격주에 한 번씩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다 알고 계시죠? 일단 그 출석 체크부터 하고요. 선생님 소개하고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비디오 안 켠 학생들 뭐냐? 민형이하고 다현이, 윤수 비디오 켜라. 그리고 화면 비디오는 여러분 얼굴이 보이게 해주세요. 이게 비디오 켜놓고 딴짓하는 아이들이 가끔 있어서 그래. 자, 호명하겠습니다. 출석 체크합니다. 호명하면요, 대답해 주세요. 김건우 노고. 안 왔어? 건우? 벌써. 이동욱 창동. 네. 네. 그 다음에 장민준 상봉. 네. 정기현 동대부중. 분석한 애들이 많네 여기. 그 다음에 강민형 불암. 민영이 접속만 하고 뭐 딴짓하고 있냐? 대답을 안 하냐며. 대답 안 하면 결석 체크합니다. 오케이 알겠어요. 그냥 호명하면 앞으로 너는 채팅으로 내라고 해라 민영이. 알았지? 강소연 전농. 네. 네. 김민성 서사부중. 민성이 결석. 김유빈 서삼육중. 네. 김유빈. 네, 저 여기요. 오케이. 원다연 공릉. 네. 네. 이유진 노원. 네. 네. 유진이랑 가온이랑 동욱이, 윤수, 민준이 아주 지금 카메라 각도가 딱 좋아요. 이 학생들처럼 다현이도 마찬가지. 다른 친구들도 기현이도 좀 늦게 들어온 것 같은데 잘 보이네. 뭐 얼굴이 이렇게 잘 보이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아무리 온라인 수업이라고는 하지만 얼굴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다음에 전가온. 네. 네. 전윤수 상명. 네. 네, 윤수. 오케이. 자, 출석 안 보는 사람 있나요? 저 안 보였는데요. 아니야, 잠깐만요. 일찍 들어왔는데 안 부르는 사람. 일찍 들어왔는데 안 부르는. 지각생 말고 일찍 들어왔는데 안 불렀다. 없죠? 자, 지금 일단 그 아까 호명할 때 대답 안 한 친구들 지금 결석 체크된 친구가 3명이 있는데 김건우, 정기현, 김민성 이렇게 3명이 결석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저 들어왔어요. 자, 지금 저가 누군지를 대답해 주세요. 김민성이. 김민성. 제 이름 아예 안 불렀는데요. 잠깐만요. 김건우, 정기현 결석 중이고요. 김민성 늦게 들어왔지? 선생님. 민성아 마이크 켜고 말해라. 선생님. 다시 한번 말합니다. 방 안에서 수업 듣는 학생들은 마이크를 켜주세요. 지금 정기현 내 방이 있어요. 지금 좁아서 뭐 혹은 없어서 거실에서 듣고 있다 이런 친구들은 마이크를 꺼도 상관없는데 방 안에서 듣는 친구들은 마이크를 켜주세요. 마이크를 끄고 말을 하면은 선생님이 못 들어요. 민성이가 지금 늦게 들어와서 내가 지금 늦게 들어왔다고 체크했거든. 네. 민성이 일찍 와야 된다. 네. 그럼 일단 기존 재원생들 중에서는 건우랑 기현이가 빠졌지? 너는 있어요. 여기 있는데? 저 있어요. 너는 또 왜 늦게 왔어?
건우야, 마이크 켜고 대답해야 된다. 네? 너 왜 늦게 왔냐고. 저 잠깐 거실 나갔다 왔어요. 6시에 시작이야. 잘 들어와라. 정기연 있어요. 정기현도 지금 결석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너도 늦게 들어온 거지? 네. 6시부터 시작이야. 바로 들어와야 돼. 그러면 일단 출석부상으로는 결석한 학생이 없고요. 지금 출석 안 부르는 것 같다. 손들어 봐봐. 저요. 강승균이요. 잠깐만요. 강순균. 너 신입생이니? 아니, 저 다니고 있었는데. 반이동 했나? 여기 네 이름이 없네. 강순균. 아, 근데 여기 시간표에는 이 번호 돼 있는데. 그래? 너 학교가 어디야? 태랑 중이요. 세랑. 알겠습니다. 선생님이 출석부에 이름 썼어요. 자, 결석생 없이 모두 다 출석을 했고요. 여러분들 지금 아는 얼굴들도 지금 많이 보이는데 만나서 반갑고 모르는 학생들은 이제 선생님하고 이제 또 이렇게 수업을 또 하게 됐어요. 일단은 뭐 선생님 소개부터 좀 할게요. 선생님 이름은요, 여러분들 김상원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김상원. 여기 이제 이름 나오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오늘 수업은 야 승균아, 네? 야 너 말이야, 너 좀 잘못 들어온 것 같은데? 어떤 다른 학생이 지금 제보를 해왔는데 너 여기 이 반이 아니야. 너 여기 지금 제타 5 B반이야 너? 페타인데요. 그치? 너 좀 잘못 들어온 것 같아. 아니, 근데 여기 번호가, 어. 뭐지, 여기 번호가. 오늘이 저기 뭐야 4주차 수업이야. 4주차. 처음인데요, 이거. 너 말이야. 너 반이 뭐야? 저 반이 페타반. 페타반이면은 글쎄, 너 지금 선생님은 제타 5 B반 수업하고 있는 거거든? 네. 상담실에 일단 나가서 상담실에 전화를 해봐. 잘못 들어왔어 지금. 네. 가라. 나갔어? 그리고 저기 다현이 제보해줘서 고맙다. 온라인 수업하다 보니까 아주 이게 해프닝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일단 이 선생님 이름은 이게 김성원 선생님이고, 오늘은 이제 우리가 첫 수업이다 보니까 뭐 바로 본 수업 진도는 나가진 않을 거고 오리엔테이션을 할 거야, 얘들아. 오리엔테이션을 할 건데 오리엔테이션 수업 준비를 뭘 했냐면 지지난주에 원래 지지난주에 원래는 저기 수업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못했으니까 지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서울대학교 이제 수시 최초 합격자 발표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뭐 어떤 고등학교 유형별로 각 고등학교 유형별로 몇 명씩 이제 서울대학교 갔는가 그거를 이제 표로 좀 정리를 해봤거든. 그렇게 해서 학교 유형별로 서울대 진학한 학생 수 알아보고요. 그리고 이제 목차를 미리 보신 분들은 이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학생부의 이제 중요성, 그다음에 이제 리더십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개의 챕터로 이제 우리가 수업을 할 건데 학생부 관리를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죠? 이제 고등학교 내가 이제 원하는 학교 가고 그다음에 대학교도 대학교는 이제 좋은 대학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대학이 좋은 대학이에요, 그렇죠? 요즘에 뭐 그지? 그렇게 해서 이제 고등학교나 대학을 진학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이제 학생부인데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대학을 또 좋은 대학을 가는 게 이제 목표이기 때문에 대학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투 페이지로 그렇게 해서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일반 대학은 다 잘 알고 있는데 특수목적 대학은 잘 모르거든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제 일반 4년제 정규 대학만 많이 알고 있는데 특수대학에 대해서도 한번 선생님이 좀 정리를 해갖고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를 이제 우리가 좀 정보를 탐색하는 데 있어서 정보가 좀 부족한 학생들이 많아서요. 그거 좀 이렇게 좀 안내를 하고 이렇게 수업을 마무리를 지을까 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준비한 화면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칠판을 한번 띄워보도록 할게요.
자, 보이시죠? 자, 이게 이제 지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가 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발표가 된 2021학년도 서울대 수시 최초 합격자 수 현황입니다. 고교 유형별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제 수시 최초예요. 수시 최초. 그래서 뭐 추가 합격자가 더 나올 수도 있고요. 이후에 아시겠죠? 지지난주 금요일 현재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요. 출처는 베리타스 알파라는 교육신문사입니다. 아시겠죠? 글씨 다 보이시죠? 안 보이면은 안 보인다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 있으시면 그때그때 들어오세요. 아시겠죠?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요. 궁금한 거 이제 여러분들 생기면은 이렇게 질문 못하고 하는 학생들이 왕왕 있는 것 같던데 바로 그냥 질문 들어오셔도 됩니다. 일단 이제 1위, 뭐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1위를 했어요. 이제 하나고등학교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19년도에 이제 46명, 그리고 이제 2020학년도에 55명, 그리고 이제 올해 42명 이런 식으로 지금 합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이제 뭐 소폭 감소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그죠?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대단한 거죠. 서울대학교만 42이 붙었다는 거예요. 200명 내외가 정원인데 그죠? 200명 내외인데 연대랑 이제 고대까지 합쳐버리면은 진짜 이제 100명이 넘어가는 거야. 하나고 같은 경우에는 대단한 학교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고는 이제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서울 은평구 위치하고 있고요. 전국단위 자사고입니다. 은평구가 이제 어디 있냐면 여러분들 그 지도를 한번 간단하게 그려보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나라 서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한강이 이제 이렇게 흘러가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노원구가 이제 여기죠. 은평구가 어디에 있냐면, 이쪽에 있어요. 이쪽. 여기가 은평구. 가깝지? 성북구 바로 이 왼쪽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제 은평 뉴타운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국 단위 자사고라고 해서 내신 관리를 좀 잘 해주셔야 돼요. 평상시에 내신. 그래서 이제 2, 3학년 국영수 사과가 들어간다. 그렇게 해서 좀 목표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자리에 앉아 있을 것 같은데 1학기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제 1학기 내신 종합. 그다음에 또 2학기도 마찬가지로 중간, 기말, 종합 이런 식으로 내신 산출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잘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학생부. 학생부 관리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얘 또 들어왔네. 잠깐만요. 승균아. 승민이 들어왔냐? 승균아. 네? 너 또 들어왔네? 근데 상담소 전화해봤는데요. 이 번호 맞는데요? 너 여기야? 네, 번호가 여기 맞다고 나오는데. 그래? 알았어. 그럼 여기서 들어. 그래. 지금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중이거든. 약간 교재랑 상관없이 들으면 된다, 승균아. 네. 오케이. 그렇게 해서 학생부 관리가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본 수업 시간에 이제 하나하나 이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일단은 뭐 지금 코로나 전국이다 보니까 좀 제한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뭐 선생님한테 이제 작년에 이제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누차 이야기를 들어서 뭐 잘 알고 있으시겠지만 가장 이제 뭐 변별력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독서 활동 영역입니다. 독서 아시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선생님한테 이제 주문하고 싶은 게 이제 독서를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최소 1년에 15권 이상 독서 플랜을 짜서 지금부터 이제 이렇게 실행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이제 서류 면접. 그렇게 해서 내신 학생부 서류 면접. 요 세 가지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변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하나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제 뭐 승균이가 늦게 들어왔는데 2021학년도 서울대 고등학교 유형별 수시 최초 합격자 수 현황 브리핑을 좀 해드리고 있고요. 1위 하나고를 좀 본 겁니다. 그
그다음 이제 2위가 이제 외대부고죠, 외대부고. 외대부고는 이제 뭐 대다수의 학생들이 이제 용인외고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용인외고. 근데 이제 학교 이름이 바뀌었죠, 그죠? 한 5년 됐어 벌써.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속고등학교라고 해서 여기 또 마찬가지로 이제 경기도 용인에 위치하고 있는 전국 단위 자사고입니다. 하나고하고 똑같아요. 그 대신 학생부 서류 면접 이런 식으로 응시를 해서 사정을 하고 이제 합격자를 선발을 하는 학교입니다. 이 학교도 상당히 이제 많이 갔죠. 34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7명에서 30명. 약간 이제 감소했다가 다시 또 늘었죠, 올해. 그렇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위가 이제 외고, 그죠? 외고에 있어서 이제 명실공히 이제 최고의 외고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대원외고입니다. 그죠? 대원외고. 대원외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광진구에 위치하고 있죠. 광진구. 군자 알아? 니네 어린이 대공원인데 이쪽에 위치하고 있죠. 이쪽에. 여기에 이제 대원외고가 위치하고 있어요. 노원구가 이제 이쪽이고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32, 35 그리고 이제 32. 뭐 소폭 감소하긴 했지만 지금 3위 랭크가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외고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 보통 뭐 통계적으로 우리 학원 한 70% 내외 매년 나오고 있는데 외고의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영어 내신이죠. 영어 내신. 영어에서 무조건 A등급 90점 이상을 받아 주셔야 돼요. 중간기말 합산해서 각 학기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점자들이 이제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1.5배수 이상일 경우에, 그죠? 1.5배수 이상일 경우에 이제 무슨 과목도 들어간다? 국어라던가 사회교과군 과목이 들어가요. 사회. 이제 2학년은 여러분들 대부분의 학교가 사회는 안 배우고요. 역사 1을 배우죠. 역사 1. 역사 1이 이제 사회 과목을 대체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자리에 외고라던가 이제 뭐 국제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고나 이제 국제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영어를 중심으로 국어랑 역사 1 내신 관리를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다음 이제 서류 면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대원외고까지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위죠. 공동사위가 나와 있어요. 공동사위. 대일외고와 명덕외고가 공동사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24명을 합격을 시켰어요. 우리 토피아 아카데미는 이제 뭐 지역적인 특성으로 말미암아 오는 학생들 보면은 특히 이제 외고 지망하는 학생들 중 대다수가 대일외고를 지망을 하고 있어요. 그죠? 대부분 이제 노원구 섹터에 있지만 강북 성북 쪽 학생들이 또 많이 오다 보니까 그죠? 대일외고를 많이 지망하는데 대일외고가 이제 작년에 비해서 한 2명 정도 감소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상당히 선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24명. 명덕의 경우에는 이제 좀 감소했다가 다시 또 이렇게 증가를 한 케이스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성북구와 강서구에 위치하고 있다. 그 명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 좀 학교가 생소할 텐데 우리 토피아 아카데미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좀 매력이 있는 학교예요. 왜냐면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EBS 강사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명덕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실제 수업이 EBS 수능 특강을 듣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다. 상당히 매력적이고. 그 다음에 또 명덕외고가 이제 뭐 우리 학원에서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 건 아니지만 매년 그래도 1명, 2명 이렇게 꾸준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명덕외고는 여러분들 그 기숙사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기숙사 효과라고 부르는데 전교생 입사가 가능한 기숙사가 있어요. 벌써 한 3년 전에 이제 이렇게 오픈을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명덕외고가 위치를 하고 있다. 노원구하고 조금 이제 거리상으로 좀 멀긴 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강변북로를 타고 쭉 가다가 그죠? 이렇게 마포대교 건너가야 되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명덕이 상당히 이제 좀 독립적인 어떤 성향이 있는 학생들이 이제 선호하는 학교다. 보통 이제 보면은 이제 우리 토피아에서 여학생들이 좀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남학생들도 한번 생각 있으신 분들은 도전을 해 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쭉 보시면, 자, 뭐, 세종 과고, 뭐, 한영 외고, 뭐, 민사, 과고, 뭐, 외고 쭉 나오죠? 그죠? 뭐 개인적으로 쭉 보시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해주고 싶은 고등학교 유형이 어디가 이제 있냐면 자율형 사립고를 좀 소개를 해주고 싶어요. 자율형 사립고. 여러분들 자율형 사립고라고 아마 들어본 적 있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자사고라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자사고가 크게 전국 단위 자사고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광역 단위 자사고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학교가 이제 있는데 전국 단위 자사고가 이제 여러분들 아까 그 수시 최초 합격자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던 뭐 하나고등학교라던가 외대부고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뭐 민사고라던가 상산고 이런 학교들이 이제 전국 단위 자사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광역 단위 자사고 같은 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전국 단위 자사고라는 건 전국적인 학생들, 전국적으로 이렇게 모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거. 반면에 이제 이 광역 단위 자사고는 이제 영어로 우리가 로컬이라고 하죠, 로컬. 그 지역적인 고등학교, 그러니까 그 지역, 그 로컬에 살고 있는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학교가 뭐 우리 토피아 섹터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선덕고등학교라던가 신일고등학교 그리고 이제 이화여고가 있죠. 이화여고 그리고 이제 한대부고가 있습니다. 한대부 성동고 행당동에 있죠. 그 한양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보통 이제 이 학교들을 이제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선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서울에 살고 있는 학생들만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광역이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경기도에 살고 있는데 지원하고 싶다. 그러면은 당해년도 그 해에 10월 달까지 학교도 이제 전학을 와야 되고 이사들도 와야 돼요. 서울로. 아시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전국 단위 자사고도. 근데 전국 단위 자사고는 이제 전국적으로 지원하는 거니까 상관없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최근에 이제 배제고등학교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고 있어요. 배제고등학교까지. 그렇게 해서 배제고등학교의 이제 입시 실적을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배제가 이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이제 선덕이 입고 있고요. 또 그 뒤를 신일이 이렇게 입고 있는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배제고등학교의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선덕이랑 거의 쌍벽을 이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입결에 있어서 아시겠습니까? 근데 특성이 이제 뭐냐면은 선덕의 경우에는 이제 이공계 인재 육성 프로그램 동아리라던가 각종 학생부 비교과 관련 이 프로그램이 상당히 잘 갖춰져 있어요. 근데 배제 같은 경우에는 이공계뿐만 아니라 이제 문과형 인재 육성 프로그램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골고루 많은 학생들 소화가 가능한 학교다. 그리고 문과, 이과 뭐 내가 지금 어떤 학과를 지원을 해도 잘 모르겠다. 이런 학생들이 지원하기에 상당히 안성맞춤인 학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이제 재작년에 9명, 그리고 작년에 7명, 그리고 이제 올해 10명의 서울대 수시 최초 합격자를 배출을 해냈죠. 배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이제 강동구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강동구는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서울이 있으면 강의 동쪽에 여러분들 강의 동쪽 여기 있지 여기 뭐 고덕동이라던가 암사동, 명일동, 상일동 이제 뭐 연고가 있는 친구들이 있나 모르겠는데 이쪽 섹터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학교고요. 역사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1885년에 설립이 된 학교입니다. 이화학당 있죠? 이화 정동에 중구 정동에 원래는 이제 이화학당이랑 같이 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화학당은 이제 이화여고를 말하는 거예요. 1980년대 초반에 이제 서울 지역을 이제 이렇게 골고루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이전을 추진을 해서 현재 오늘날 강동구 이제 고덕동으로 이사를 온 거예요. 아시겠죠? 역사도 있고요. 입시 실적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추천을 좀 드리는 학교입니다. 문과랑 이과형 프로그램도 잘 지금 현재 구현이 되고 있고요. 기숙사가 있어요. 기숙사. 근데 이제 명덕외고하고는 좀 다르게 전교생 입사는 불가능하고요. 한 전교생 대비 한 40% 정도, 한 40% 정도만 입사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이제 뭐 강북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원거리 순이기 때문에 입사하는 데 있어서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선덕인데요. 배제 다음에 선덕. 선덕은 이제 배제랑 한 2명 차이가밖에 안 나고 있죠. 그죠?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입실적이 좀 비슷했고요. 연대 고대까지 이제 합치면 거의 이제 뭐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6명, 그래서 이제 8명 이렇게 늘었고요. 도봉구 이제 쌍문동에 위치를 하고 있는 자사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일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좀 고무적인 게 이제 강북구 미화동에 있죠. 재작년에 이제 빵명이었어요. 서울대 수시 최초가. 근데 이제 좀 노력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죠? 5명으로 늘었다가 작년에 그리고 이제 올해 7명으로 이렇게 또 늘었죠. 그죠? 이렇게 해서 신일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과 중심의 커리큘럼이 상당히 좀 돋보이는 그러한 자율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이화여고라던가 이제 한대보고 같은 경우에는 거기 제시된 자료에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하고 아직은 이제 서울대 그 수시 최초만 이제 나온 거기 때문에 지지난주 기준으로 좀 이제 결과를 나올 때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이제 자사고, 특목고, 이제 자율고에 이어서 일반고도 한번 같이 좀 살펴볼까 해요. 일반고. 일반고는 이제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안타깝지만 지금 그 안 보이고 있어요. 상위권에는. 그렇죠? 상위권에 지금 랭크가 되어 있지 않고 뭐 한민고라고 이제 보이시는데 한민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원을 해서 가는 학교입니다. 지원을 해서 가는 학교니까 비평준화 패스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고가 보이죠. 단대부고, 그죠? 단대부고. 그리고 서울고등학교가 어디 보여야 되는데 여기 위에 있군요. 서울고등학교가 탑이죠. 일반고 중에서는. 그리고 이제 단대부고, 상문고 이런 학교들이 지금 눈에 보이고 있죠. 한영고. 근데 이게 안타까운 게 이 일반고들이 다 지금 어디에 있는 학교들이야? 강남 4구에 있는 학교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강남 4구에 있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이 수시 부분에 있어서 일반고가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자사 특목 그리고 자율고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좀 불리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왜? 이 자사 특목고가 그만큼 이제 노하우를 갖고 있다라는 거지 수시에 있어서. 그죠? 수시라는 건 여러분들 물론 내신도 들어갑니다만 내신 실질 반영 비율이 상당히 작아요. 작습니다. 학생부 비교과라던가 서류 면접에 대한 어떤 노하우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뭐 블라인드 테스트가 이제 블라인드 평가 방식이 진행이 되긴 하지만 뭐 커리큘럼이라던가 동아리 이런 어떤 활동명을 통해서 학생이 어떤 고등학교 유형을 재학을 했었는가를 충분히 또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좀 불리한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노원구 지금 강북구 섹터 일반고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을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는데 일단은 지금 제시문에 준비된 자료는 지금 45위까지 랭크가 지금 나와 있는 거고 노원구 섹터 쪽을 한번 찾아봤더니 기존에 이제 노원구에서 좀 내노라 하는 일반고가 이제 어디가 있었냐면 뭐 서라벌이라던가 대진여고, 뭐 영신, 재현 이런 학교들이 조금 이제 내노라 하는 고등학교들이었는데 이번 서울대 수시 최초 합격자 배출을 못했어요. 언론에 발표를 안 했습니다. 이 학교들이.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았다는 것을 좀 반증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좀 고무적인 게 뭐냐면은 지금 58위에 이제 랭크가 되어 있는 학교인데요. 청원여고라고 있어요, 여러분. 청원여고가 이번에 서울대 수시 최초 합격자를 5명을 배출을 했어요. 5명. 5명을 배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참 대단하다. 기존에 이제 재작년하고 작년에 한 명도 없었거든요. 청원여고가. 근데 이걸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수시에 있어서 어떤 노하우가 좀 있으신 선생님께서 최근에 이렇게 전근을 오신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수시 같은 경우에는 학교 커리큘럼 빨도 있지만 또 중요한 게 교사의 어떤 역량 그런 부분도 상당히 또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청원여고의 어떤 선생님께서 최근에 오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울대 수시 최초 합격자고요. 연대 고대는 제외가 된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순위에 있어서는 나중에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혹시 여기까지 뭐 질문 있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번에는 계속 이어서 이 대학교의 이제 종류가 이제 아까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하나가 이제 일반 정규 대학이 있고 다른 하나가 이제 특수 목적 대학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돼요. 교재 안 봐도 된다. 오늘 지금 오리엔테이션이다 얘들아. 다시 한번 말한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 대학인데 일반 대학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대학이죠. 그죠? 이제 그냥 단순하게 어떤 취업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학문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죠? 전문적으로 이제 무언가 한 분야를 전공하기 위해서 가는 대학이 일반 대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 세 학교 보통 이제 우리가 스카이라고 부르죠. 스카이. 그 다음에 서성한, 그죠? 서성한. 그리고 이제 나머지 중경 외식. 물론 이제 이 대학교들만 막 다 좋은 대학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학교를 이렇게 이제 좀 나눌 때 이런 기준으로 많이 나누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속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또 상위권 대학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죠? 있습니다. 편의상 이렇게 나눠놓은 거라는 점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뭐 학교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그죠? 미래에 학교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일반 대학도 일반 대학이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소스가 좀 부족하거든요. 대학 정보. 특수 대학을 좀 소개해주고 싶어서 준비를 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특수 대학이라는 건 고등학교도 이제 특수 목적 고등학교가 있는 것처럼 대학도 특수 목적 대학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통 이제 고등학교의 경우에 이 특목고는 사립이 많잖아. 사립이잖아. 사립. 그죠? 이제 국제고의 경우만 이제 공립이고, 그죠? 나머지는 다 사립인데. 대학 같은 경우에 이제 특수대학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게 국립이에요. 국립. 아시겠습니까? 국립입니다. 그러니까 특수 목적을 갖고 국가에서 설립한 대학이다. 그렇게 해서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다른 사립대학에 비해서 저렴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화면에 나오진 않습니다만 품위 유지비라고 해서요. 품위 유지비라고 해서요. 매달 이렇게 용돈도 받으면서 학교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되게 매력적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학교들 경쟁률이 상당히 세겠죠. 취업이 더 강하니까 졸업과 동시에 취업해요. 아시겠어요? 요즘에 이제 취업하기 힘들잖아. 그죠? 그래서 요 세 개 학교, 그죠? 요거를 이제 우리가 3, 4관 학교라고 부르지. 3, 4관 학교. 공농 쪽에 사시는 분들은 알아야죠. 이거 뭐야? 육사지 육사, 육군사관 학교. 그죠? 육군 장교를 양성하는 대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건 뭐야? 공사죠, 공사. 공군사관학교. 그죠? 공군 장교 양성. 이건 뭐야? 해군사관학교입니다. 그죠? 해군사관학교. 그렇게 해서 각 3군의 이제 장교를 양성하는 특수대학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요거는 뭐냐? 조그맣게 글씨가 써 있다시피 간호사가 꿈인 학생들은 이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앞서 언급해 드렸던 일반 대학의 간호학과를 나와서 간호사가 될 수도 있고요. 여기에 가도 돼요. 국립 간호사관학교의 약자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간호장교를 양성하는 학교다.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간호장교. 물론 일반 대학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졸업과 동시에 기존에 이제 등록금도 쌓고 나라에서 용돈도 받으면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2년 이상 군복무를 해야 돼요. 의무 복무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반면에 이제 졸업하고 나면은 의무 군복무 이 기간을 채우고 나면은 전역을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전역을 해서 이제 국가가 설립한 병원에서 이렇게 국립병원에서 간호사로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 병원에 면접을 보고 들어가서 일반 병원의 간호사로 또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체질에 맞으면 간호장교로 계속 이렇게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경찰대학이 있습니다. 경찰대학은 이제 여러분들 경찰 간부를 양성하는 대학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승균이랑 건우 수업 듣고 있냐? 승균이 자리에 있냐?
쌤, 저 시간 잘못 봤어요. 그래, 너 여기 아니란 아, 제보가 들어왔어. 그래, 빨리 나가.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경찰대학은 이제 졸업과 동시에 이제 23살이나 24살이 되잖아, 졸업할 때쯤에. 그치? 이제 파출 소장으로 이렇게 임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상당히, 그죠? 대단한 학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30대, 40대 이제 경찰관들을 이제 부하 직원으로 거느리는 거죠. 파출 소장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한예종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이제 이른바 한예종. 선생님도 이제 요 오리엔테이션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한예종이 이제 이 국가에서 설립한 대학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뭐죠? 그 연기라던가 노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재성이 있는 학생들을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고등교육 기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그 도깨비라는 드라마 있었잖아요. 도깨비 신부로 나왔던 김고은 양, 그죠? 김고은 양도 한예종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검색해 보니까 되게 연예인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전통문화대학교가 있습니다. 이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조금 사실 위치는 좀 우리 서울에서 멀어요. 그러니까 충남 부여에 있는데 백제공주문화권이라고 하잖아. 우리가 이제 이른바, 그죠? 충남 부여에 있는데 이색학과가 있어요. 이색학과. 뭐가 있냐면은 한옥 건축과가 있어요. 한옥 건축과. 건축과가 이제 일반 정규대학의 건축과는 되게 많잖아. 그치? 서양식으로 이렇게 모던하게. 그런데 이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옥건축과가 따로 있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한류 열풍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한옥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 주문이 들어온대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 한옥을 지을 수 있는 기술자가 없대요. 그렇게 많이 주문만큼 많지가 않대요. 그래서 상당히 몸값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몸값이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전통 원예과가 있어요. 전통 원예과. 여러분들 뭐 꽃이나 나무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꽃이나 나무? 보통 이제 4년제 정규 대학에도 뭐 원예학과라던가 조경학과가 있긴 한데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이제 전통 이제 조경학과, 전통 원예학과가 있습니다. 이거 뭐냐? 한국식 정원이라고 들어본 적 있지, 얘들아? 한국식 정원은 석가산 이렇게 있고 소나무 이렇게만 이렇게 가려고 이렇게 해서 대형 이제 뭐 놀이동산이라던가 유명 건설사, 아파트 단지 이런 조경을 책임지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과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자기 학과도 있어요. 도자기 학과. 이렇게 해서 경기도 이천에 물론 이제 그 특성화 고등학교, 도자기 고등학교가 있긴 한데 그 도자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기술자를 양성하는 거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죠? 지도자를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대학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공계, 뭐 과학자, 공학자, 연구원을 꿈꾸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보통 이제 우리가 카이스트는 다 잘 알고 있잖아. 그렇죠? 대전 유성에 위치하고 있죠. 그런데 이 카이스트뿐만 아니라 대구라던가 광주라던가 울산에도요. 마찬가지 국가에서 설립한 과학기술 전문대학교가 있다라는 사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뭐 G스트라던가 D스트, 유니스트 이런 학교들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수업이 다 끝날 때가 됐어 벌써. 1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죠? 다음 주에는 좀 오늘 늦게 들어오신 분들 좀 몇 분 계셨는데 6시부터 시작이니까 한 10분 전, 늦어도 한 5분 전까지는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각 대학에 이제 무슨 과가 있는가,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본 수업 진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인사하고 헤어집시다. 그동안 수업 듣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예, 나가도 좋습니다. 예.